안녕하세요. 듣고 보는 잡다한 지식입니다. 현재 전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 형태 오미크론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전세계가 비상에 걸렸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 돌파 감염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바로 그것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주제 오미크론 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은 2년째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형태 중 하나로 지난 11월 26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기존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약 5배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전파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공기 중으로도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공기 중 감염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명률에 대해서는 아직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 비교적 건강한 젊은 연령대의 감염자들만 나온 상태이다 보니 그 치명률, 치사율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두고 한간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고 치명률은 오히려 낮다면 더 빠른 집단 면역 확보로 인해 마치 감기처럼 위드 코로나로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또한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치명률에 대해 보다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정말 명확한 데이터나 수치로 입증이 된다면 그 또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직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아 오미크론이 바로 위드 코로나로 가는 키라고 단정짓기에는 위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계속해서 자꾸 변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죠. 변이 바이러스가 최초 발생한 지역들을 보면 인도라든지 브라질, 남아공 등 주로 변이가 발생했는데요. 확진자가 많은 것에 비해 의료체계가 발달하지 못한 곳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에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감염이 되었을 때 그 바이러스가 바로 소멸되지 않고 몸에 오래 남아있게 되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고르게 백신 접종을 통해서 확진자가 동시에 다 같이 줄어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은 최초 발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변이가 될수록 백신의 효과는 물론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화이자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였을 때 예방 효과를 예로 들면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약 94%의 예방 효과가 있으나 델타 변이의 경우 88% 정도로 예방 효과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의 경우는 델타보다 더 많은 변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88%보다도 조금 더 백신 예방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체내에 기억세포를 만들어서 다음에 유사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방어를 하게 되어 중증으로 갈 확률을 현저하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백신의 효과는 접종 후 약 6개월이 지나면 그 효과가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방역을 강화하는 추세이고 일본에서는 외국인 신규 입국을 금지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잠시나마 풀었던 방역 정책을 다시 한시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국인 외국인의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자는 예외 없이 모두 최소 열흘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미크론을 비롯한 코로나 확진 여부 검사 또한 필수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11월 위드 코로나 실시로 인해 비교적 풀렸던 인원 제한 또한 다시 강화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0명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의 최대 인원이 6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12명에서 8명으로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패스의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방역 패스에 대해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방역 패스란 특정 시설을 입장하기 위해서는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 확인서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는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목욕탕 등 다소 민감한 곳에 한해 방역 패스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 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대부분의 업장도 방역 패스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만 모임 내 1명까지는 예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혼자 카페에 가거나 혼자 가서 밥을 먹는 것 정도는 허용을 한다는 얘기죠.
벌써 만 2년 가까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그냥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입니다. 영국의 가디언지, 더 타임즈 등에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예측 가능한 엔데믹 상태로 정착하는 데는 향후 최소 5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오늘의 듣고 보는 잡다한 지식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right now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보는 잡다한 지식이었습니다.